루 PIT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우선 혹시 그 이전에 좀 베이지안 모델링 해보신 분이라면은 뭐 SPC나 혹은 이 PIT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어떤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모델이 데이터에게 잘 적절한지, 즉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을 충분히 가졌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PIT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검증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확히 PIT랑 루 PIT가 어떤 것인지, 또 모델링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들 이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베이지안 사후 분포라는 게 이렇게 관측된 데이터랑 사전 분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베이지안 모델을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라이클리후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는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예측을 만들어내는 이 포스티리어 프리딕티브 사후 예측 분포라고 말하죠. 사후 예측 분포를 또 추가로 계산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사후 예측 분포를 계산할 때 얼마큼의 설명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robability Integral Transform, 이 PIT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정의인데요.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졌다고 하고, 이 x가 따르는 분포 fx에 대한 CDF를 x에 대해서 변환을 해주면은 생성되는 새로운 확률 변수 y는 이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는 게 PIT입니다. 즉, 저희가 쉽게 말해서 원래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고, x의 누적 밀도 함수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 각각 x 값에 대해서 누적 밀도 함수의 함수 값을 쭉 나열해 보면은 이게 계속 표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완전히 균등 분포를 따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PIT라는 기법은 꼭 모델링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난수 생성할 때도 보통 균등 분포로부터 나온 변수들을 통해서 다른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술로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방법에도 이 인버스 probability integral transform이라는 변환 과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자기 자신의 누적 밀도 함수를 변환해서 시켜 넣어줬을 경우 만들어내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이 균등 분포를 따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PIT를 통해서 어떻게 모델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법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리브 아웃 CB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 보통 저희가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그 중에서 i번째 데이터를 빼고 그 i번째 데이터를 뺀 나머지 데이터로 모델을 피팅한 이후에 제가 빼놓은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리브 아웃 CB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을 경우 검정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룰라는 과정 자체는 모델링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데이터가 K개 있을 경우 매번 시행할 때마다 i번째 데이터셋을 빼서 만들어내는 데이터 집합을 총 K개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만들어낸 K개의 부분 집합을 통해서 피팅을 하고 그때 K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임의의 검정을 시행하는 과정을 이 룰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이 루랑 PIT를 합쳐서 한번 루 PIT라는 검정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i번째 룰을 시행할 때마다 저희 모델을 피팅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만약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 경우 그 중에서
100개 중에 99개를 통해서 모델을 피팅한 이후에 이 남은 하나의 데이터, 그 i번째 데이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 PIT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PIT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I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CDF 누적 밀도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남은 99개, 그러니까 빼놓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누적 밀도 함수, 여기서는 사후 만들어낸 사후 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가 됩니다. 이 사후 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를 추정한 후 그 누적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피팅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의 i번째 y 값에 대한 누적 밀도 함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해당 꼴을 조금 더 분해해서 보면은 이런 꼴의 적분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y-i, 즉 i번째 관측된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은 나머지 y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CDF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하나의 y 데이터, y 스타에 대해서 CDF 값을 계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룰을 통해서 시행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 예측한 이 누적 밀도 함수가 이 y 데이터랑 같은 분포로부터 나온다면은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y 데이터가 저희 모델의 누적 밀도 함수를 따르는 분포로부터 나왔을 경우 저희가 만들어낸 이 PIT 값들은 마찬가지로 균등 분포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PIT 값, 즉 어떤 빼놓은 하나의 관측점에 대한 누적 CDF 값을 계산해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이 루PIT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비그넷에서는 이 알비자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과정을 자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우선 여기서 산출된 결과를 조금 해석하는 것과 어떻게 이 과정 기법을 통해서 이 모델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해당 부분들 해석할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저희가 테스팅할 모델은 그냥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임의의 분포, 가우시안 무작 랜덤 분포로부터 표본을 여러 개를 뽑습니다. 그 이후 거기에 대한 랜덤 노이즈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선형식을 따르는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설명시키는 모델을 한번 짜보는 걸 통해서 이 루PIT를 통해 해당 모델들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모델은 이 말 그대로 저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를 가장 잘 피팅하는 모델을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 해당 데이터들은 이 노말 어떤 임의의 일종의 노말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고 해당 모델을 바로 피팅하게 됩니다. 우선 피팅한 이후에 가장 위에 보시는 이 플롯은 실제로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 이 검은색 선이 되겠죠. 관측된 데이터의 KDE랑 그 이후에 저희가 만들어낸 사후 예측 분포의 KDE를 비교해보는 플롯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은색 실선이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고요. 이 파란색 점선이 저희가 예측한 사후 예측 분포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측한 사후 예측 분포가 관측된 데이터의 KD를 잘 비슷한 개형인 것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왼쪽의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실제로 루PIT라는 과정을 시행해서 얻은 CDF 값을 실제로 그려본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진한 파란색으로 보인 실선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루PIT를 시행해서 얻은 CDF 값인 거고요. 약간 조금 더 연한 파란색, 여기서 유니폼이라고 적혀 있는 점들은 만약에 저희가 가정이 참 혹은 거짓 상태를 몰랐을 경우 뭔가 대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앞에 설명해 드렸던 과정에서 이 y 스타 i가 확실히 완전한 유니폼 분포로부터 따를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즉 여기 진한 파란색 선이 아니라 희미한 파란 선들에 대해서는 실제 관측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팅된 모델의 균등 분포로부터 뽑은 데이터들을
넣어봐서 만약에 저희 데이터가 완전하게 균등한 분포를 따를 경우에 대략 이런 범위 내에서 이 CDF 값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대조군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실제로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CDF 값들이 어느 정도 이 대조군이랑 같은 범위 내에 존재한다라는 걸 통해서 저희 이 루-PIT 값이 그래도 어느 정상적인 범주 내에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래 문장인 거고요. 사후 예측 분포로부터 뽑은 표본들이 실제 균등 분포로부터 뽑은 표본들에 대한 PIT를 시행했을 때와 같은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이 관측된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라고 적어도 PIT 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시로는 마찬가지로 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여기서는 표준 편차를 임의의 값으로 고정시킨 이후에 만약에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관측된 점들이 작게 너무 산포도가 커졌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즉 실제 참 분포보다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더 큰 경우를 모델링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원래 있던 표준 편차에다가 1.5를 곱해서 이 고의로 표준 편차를 뻥튀기 시키는 과정을 추가했을 경우 저희가 만들어낸 사후 예측 분포랑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대한 대로 사후 예측 분포의 표준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보다 조금 더 꼬리가 길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표준 편차를 조금 더 크게 줬을 때 조금 더 오버 디스퍼스한 모델이라고 보통 칭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실제 참 분포보다 시그마가 더 큰 경우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D를 비교해 봄으로써 저희가 시그마를 조금 평소보다 더 크게 줬을 경우 사후 예측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사용한 이 루-PIT 값을 다시 한번 시행해 보면은 이 하단 왼쪽에 균등 분포들의 루-PIT 값과 비교해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오른쪽에 신뢰 구간, 즉 이 유니폼 분포들의 95% 신뢰 구간과 저희가 피팅한 사후 예측 분포로부터 뽑은 샘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루-PIT의 값을 보면은 실제로 이 94% 신뢰 구간보다 훨씬 벗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플랫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모델이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조금 떨어질 경우 이렇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파악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 루-PIT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역으로 시그마를 너무 작게 줬을 경우 여기다 마찬가지로 모델을 짤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표준 편차에다가 0.75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이터보다 조금 더 평균을 기준으로 밀도가 더 크게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단 왼쪽에 균등 분포들의 실제 루-PIT 값들과 비교해보면은 이 양 끝단 점에서 균등하지 않다는 점 빼고는 조금 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과 이 CDF 값을 직접 그려봄으로써 0과 1 주위에서 균등하지 않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지나치게 작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특이한 현상으로는 표준 편차를 지나치게 작게 줬을 경우 조금 0 주위에서 이 CDF 값이 작게 나오는 반면 표준 편차를 지나치게 크게 줬을 경우 그 반대의 개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그려진 이 CDF 궤적을 보면서 이 표준 편차 혹은 뭐 다른 파라미터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 루-PIT랑 이렇게 PIT 기반 검증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향 이 모델에 추가로 들어갔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향은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델을 짰다고 했으면, 이렇게 평균에다가 일종의 뭐, 오프셋을 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네게티브 오프셋을 줬기 때문에 같은 확률 변수의 값에서도 밀도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CDF 플랫이랑 이 균등 분포의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루 PIT 값들과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사후 예측 분포의 데이터 값으로부터 만들어낸 루 PIT 궤적이 균등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CDF 신뢰 구간과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면은 신뢰 구간을 훨씬 많이 벗어났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루 PIT를 시행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만들어낸 KD 궤적이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나올 경우, 즉 양 끝단에서 값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 제가 위에 설명드린 뭐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오버 디스퍼스 모델, 즉 표준 편차를 너무 크게 설정한 모델이라고 보통 판단할 수 있고요. 역으로 오목한 KD 궤적, 딱 이런 개형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역으로는 표준 편차를 너무 적게 설정한 경우, under dispersed 모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칭적인 KD 궤적인 경우에는 보통 편향이 추가됐다. 이런 개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루 PIT를 통해서 간단한 모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임의로 추가해서 각각 어떻게 루 PIT 값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형회귀 모델에 대해서 이 루 PIT를 시행해 보는 과정을 한번 추가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왜 이 선형회귀만 추가로 이 루 PIT를 따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후 예측 분포의 평균을 찍어보다 보니까 이게 선형회귀의 경우에는 각각 지점에서의 평균값이라고 하면은 엄연히 옳은 말은 아니지만 각 값에서의 평균값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말 그대로 어떤 직선을 따르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사후 예측 분포의 평균을 찍어버리면은 이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정규 분포의 형태를 따르더라도 선형회귀이다 보니까 중점 위주로 이렇게 값들이 포진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형회귀에 대해서 이 루 PIT를 사용할 때는 일종의 표준화 과정을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빼주고요. 다시 표준 편차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있던 이 각각 지점별로의 평균점들을 다시 표준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각 점들이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 정보, 위치 정보들이 소실되고 오로지 표준화된 정보를 통해서 분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형회귀와 같이 각 데이터 점별로 고유의 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표준화 과정을 시행해줘야 유의미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한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관측된 표준화된 KD 값과 사후 예측 분포의 KD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개형을 볼 수 있다고 비슷한 개형을 따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루 PIT 값들과 균등 분포로부터 뽑은 샘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루 PIT CDF 궤적들을 확인해 보면은 전부 합당한 범위 내에 저희가 만들어낸 관측된 루 PIT 궤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94% 신뢰 구간 내에도 이 루 PIT 궤적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저희는 이제 위의 예시처럼 마찬가지로 이
회귀 모델의 일종의 편향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2라는 값을 선형 회귀 모델에다가 추가해 준 거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모델의 개형이 다르게 바뀔까요? 언뜻 보면은 단순히 KD에만 비교해 보면은 문제를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루 PIT 값들을 비교해 보면은 하단 왼쪽에 플롯을 보면은 약간 양 끝단에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시메트릭 개형, 비대칭적인 개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직까지 편향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실내 구간과 저희가 산출해낸 PIT 궤적을 그려보면은 확실히 이 생성된 PIT 계정이 합당한 범위의 실내 구간을 벗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롯을 통해서 저희 모델에 편향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위에와 경우와 같이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표준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루 PIT 검증을 통해서 궤적을 그려봄으로써 저희가 정확히 선형회귀 모델에서도 편향이 생겼는지 혹은 안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모델이 오버 디스퍼스 모델, 즉 지나치게 시그마를 크게 준 경우죠.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과정들을 전부 다 시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KD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확한 증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루 PIT 궤적을 그려봄으로써 일종의 살짝 비대칭적 개형과 동시에 약간 오목한 형태의 PIT 궤적을 따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실내 구간과 PIT 궤적을 비교해 봄으로써 표준 편차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해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선형회귀 모델에 대해서도 이 루 PIT라는 기법을 적용해보는 과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자면은 이 PIT라는 특성, 즉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피팅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 그 모델이 저희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 즉 저희 모델이 만들어낸 분포가 fx라고 치면은 이 fx라는 모델이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관측 데이터 y로부터 만들어낸 표본 모델이다. 즉 y는 fx라는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는 가정이 참이라면은 그 fx의 CDF에 대해서 각 y 값들을 넣어줬을 경우 새로 생성된 확률 변수의 값들이 균등 분포를 따라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성질을 통해서 저희 모델을 검증해보는 과정이고요. 꼭 루 PIT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베이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칭하는 또 다른 검증 방법에서도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따르는 모 분포와의 누적 밀도 함수와의 관계를 잘 사용하는 검정 기법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이 PIT라는 이 Probability Integral Transform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신다면 꼭 베이지안 모델링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컴퓨테이셔널 스태티스틱이나 다른 모델링 과정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좀 활용도가 높은 특성이기에 이 소식 하나만큼은 꼭 의미를 파악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입니다. 저와 이제 신영님이 주제는 같게 하면서 다른 형태의 튜토리얼을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거의 겹치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네. 저희가 베이즈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차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서머라이즈해서 잘 전달하는지 다이고노스틱스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몇 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저희가 PY를 바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predictive distribution 그렸던 것처럼 예측 값을 그리고 그래서 아웃라이어나 아니면 influential 포인트 같은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인플루언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신영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리번아웃을 해서 만약에 이거 뺀 값의
분포가 나머지 다른 걸 뺐을 때 분포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 그 점은 인플루언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y를 보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분산을 내거나 그것들의 분포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형태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찰하는데 어떤 사람의 키를 관찰한다. 혹은 어떤 사람의 소득 수준을 관찰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 키가 예를 들어서 100cm부터 200cm까지 그거를 좀 변화시켜가면서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거를 마지널라이즈 아웃 시켜서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y랑 세타 그다음에 y 마이너스 i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세타를 마지널라이즈 아웃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고차원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그 PIT를 잘 설명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0에서 1 사이에 어떤 샘플을 생성을 해서 그 여기는 이제 제너릭하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을 이제 어느 필터에 통과를 시키면 아까 왜 신영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식 있잖아요. 그 Y 스타에서 이제 자른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 Y 스타가 저희가 한 번은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생성한 샘플을 넣었었고 한 번은 저희 모델에서 생성한 샘플을 넣었었잖아요. 그 값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니폼에서 생성한 거를 Y 이 F에다가 통과를 시키고 하나는 이 분포 모델로 생성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통과를 시켜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가 이제 들어오면은 F의 마이너스 1의 U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CDF가 다시 PDF, density 형태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continuous random variable 이제 유니폼한 형태로 다 변형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ood approximation of true DGP라면 그러면은 CDF generated from each row marginal density가 유니폼을 비슷하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게 수평으로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랜덤 유니폼 샘플과 PIX 밸류들을 비교해 보자는 건데요. 앞에서 신영님께서 워낙 좀 그 여러 모델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핵심만 짚으면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well specified면은 유니폼하고 over dispersed다. 그러면 0.5 근처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이. under dispersed다. 0에서 1 사이 0이나 1 근처에 뭔가 많이 모여 있는 거겠죠. 분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니까요. 이게 하나씩 예시입니다. 이게 그 well dispersed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over dispersed죠. 그다음에 얘가 under disperse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니베리 덴시티가 너무 브로드하다. 이게 뒤에 그 나올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쉬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그 모수에 대해서 찍어 본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점점 그 y가 찍히는 부분이 이쪽으로 해서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되게 적절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over dispersed 돼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게 under dispersed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죠. 이게 좀 이거 세 개를 놓고 보니까 좀 알겠는 거지. 그래서 사실 PIT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IT로 변환시켜서 보면은 0에서 1 사이에서 굉장히 concentrate 돼 있기 때문에 얘는 over dispersed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0.5에서 삐죽 솟아 있죠. 그러니까 under dispersed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PIT와 루 PI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